4장 사랑과 힘. 나는 상승 마스터 베네치아의 폴입니다. 나는 대체로 사랑의 광선이라 불리는 3광선의 초환입니다. 7 초환의 인도 아래에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이 인문들을 육화 중인 사람들에게도 공개하는 작업을 이어가는 것이 이 담화 시리즈에 담긴 나의 목적입니다. 이 인문들은 여러분을 의식의 96단계로 데려갈 추진력을 높이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그 추진력은 자신의 창조적인 힘을 에고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여 의식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시작하는 입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96단계 너머로 여러분을 데려갑니다. 물리적이고 개인적인 여정. 네은거처는 남부 프랑스 위에 있습니다. 이곳은 자유의 성이라 불리며 이는 네은거처를 위한 물질층의 초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우리의 은거처가 있는 물리적인 장소로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우리의 은거처가 에테르층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물질 세계보다 더 높은 진동 수준에 조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리적 장소로 가면 더 잘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좋지만 진동에 조율하기 위해 굳이 물리적인 장소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의 의식에 상응하는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말해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디세이를 탄생시킨 오디세우스의 전설에 묘사된 전반적인 사상입니다. 이 서사적 여행은 오디시스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세력들 또는 오늘날 우리가 내면의 영체라고 부르는 것과 맞서 싸우는 그의 의식적인 여정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시의 형태로 쓰이지 않았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할 테지만 그것은 중요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에고 드라마에서 벗어나기 책에서 서사적 사고방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으므로 나는 서사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여정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더욱 쉽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집단의식 안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항상 흘러갑니다. 이 여정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정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낙담이나 여정을 걷는 것과 상승 마스터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는 이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어떤 의식 단계에 익숙해질지도 모릅니다. 무언가에 익숙해지는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뭔가에 익숙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에고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핵심은 우리가 의식하는 자아라고 불러온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존재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리고 창조주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와도 상관없이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의 의식하는 자아는 결코 정지하지 않으며 항상 흘러갑니다. 시간의 흐름과 물질 우주를 멈추어서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에고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을 에고와 동일시하면 그때 여러분은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나아가 자신의 영적인 여정도 통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은거처의 입문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올 때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상승 마스터들인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입문의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외적인 가르침을 줄 때의 위험성은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신적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임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 무엇을 말했습니까? 여러분을 물질 우주에 갇혀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신적 이미지, 즉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신과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입니다. 그 이미지들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이미지를 따른다면, 그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을 가두는 그 이미지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우리와 우리 가르침에 대한 여러분의 정신적 이미지를 여러분이 초월하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거짓 계층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행성에서 가장 높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냥 남은 평생 이것만 계속하면 당신의 상승은 보장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여러분의 상승을 고의로 방해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며, 그렇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여러분이 에고의 어떤 측면들과 여러분이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에 계속 매달리게 하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기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승 마스터들의 가르침을 발견하고는 이제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느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제 그들은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왔고 자신들을 상승으로 이끌 지구상의 최고의 가르침을 발견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통제하고 있다는 에고의 느낌을 강화하는데 그 가르침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 외적인 가르침과 일련의 외적 수행법을 가졌으니 여정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여정을 통제하고 싶다면 여러분에게는 상승 마스터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상승 마스터들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일 것이고, 여러분은 계속 그것이 실제라고 확신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어떤 상승 마스터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정신적 이미지를 계속 고집한다면 삼광선의 내 은거처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주관하는 입문의 첫 단계로서 여러분이 기꺼이 산산조각 내야 할 이미지는 사랑에 관한 여러분의 이미지입니다. 기꺼이 어느 정도는 자신이 가진 정신적 이미지를 초월하려는 의지를 갖춰야만 내 은거처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정신적 이미지를 초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마스터 란토의 은거처를 졸업할 수 없다고 나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시작하면서 이런 주의를 주는 까닭은 앞에 두 책을 거치지 않고 먼저 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두 광선을 이미 통과해서 이 두 권의 책을 읽지 않고도 3광선의 입문에 준비된 사람은 없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입문들을 통과했지만 그것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책을 공부하기 전에 겸허하게 앞에 두 책을 경험해 보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에서 정말로 이 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강한 느낌이 든다면 나는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느낌이 자신이 앞서가는 학생이어서 사랑의 입문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과시하려는 에고의 자만심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에서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힘에 대한 입문. 사람들이 내 은거처로 오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들이 직면하는 첫 번째 입문은 힘의 일, 광선과 결합된 사랑의 입문입니다. 이것은 이 지구 행성에서 오랫동안 육화해온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입문 중 하나입니다. 사랑보다 더 잘못 이해되고 오용된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가 설명했듯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파워게임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고 게임들에서 벗어나기를 참고하세요. 타인과 지구의 물리적인 조건들, 심지어 상승 마스터들과 신까지도 압도하여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키우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에고의 본질입니다. 최초의 추락 이후로 외면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타락한 존재들이 성취하고자 애쓴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신에 대한 통제를 확립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들은 사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이용했습니다. 통제하기 위해 어떻게 사랑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지구상의 소위 사랑의 관계라 부르는 인간들의 상호작용을 보세요. 사랑의 입문. 대부분의 사람이 내 은거처로 올 때 그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표현돼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여정을 상당한 경험한 상승 마스터의 학생들로서 내가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입문을 제시해야 하는지도 타당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비교적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나를 압도하려 든다면 나는 여러분을 사랑의 여정에 입문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승이고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나는 사랑의 입문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 입문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내은 것처럼 올 때 그들은 내가 사랑의 마스터로서 자신들이 기대한 것만큼 그리 온화한 마스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종종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온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처음 여러분에게 삼광선의 입문을 줄 때 나는 부드럽지 않습니다. 나는 굽히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은 내가 그들에게 힘을 행사하고 그들을 압도하려고 든다고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그들이 나에게 내보내는 것을 거울처럼 반사해 줄 뿐이며 대부분의 학생은 이곳에 와서 위장한 파워게임처럼 자신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을 투사합니다. 비난하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을 통해 이런 파워게임을 버리도록 프로그램되지 않고서 성장하기란 지구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파워게임은 이 행성에 너무나 만연해서 이것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곳에서 성장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의 이 단호한 어조는 여러분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나에게 보내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되돌려줄 필요가 있고 또 여러분이 어떤 파워게임을 생각하든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나를 압도하고 있다고 속이지 못할 것이며 그런 설익은 힘으로는 나를 압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드러운 벨벳 장갑과 같은 사랑의 모습으로도 나를 압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입문들을 통과했습니다. 나를 속이거나 여러분의 파워게임에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이 지구에서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굴복한다면 여러분을 그 파워게임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맞서고 제압하려는 것으로도 여러분을 파워게임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설령 사랑으로 아무리 위장했더라도 이 세상의 어떤 파워게임에도 내가 꿈쩍도 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것을 예증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 마스터를 마주한 최초의 충격을 극복할 때 우리는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온 사람들은 이미 앞에 처음 두 광선의 인문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전환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외면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외면의 마음으로 숙고할 수 있도록 외면의 마음이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계속 읽고 있다면 이미 내면에서 이런 전환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외면의 마음이 기꺼이 지구상의 삶을 살펴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서로 간의 파워게임에서 사랑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냥 이 가르침을 외면의 마음 속에 스며들게 하면 됩니다. 내 은거처에서 밟는 다음 단계는 기술장치라고 부를 수 있는 방으로 학생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초안들이 다양한 장치를 갖춘 방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내 방에는 3광선의 진동인 사랑을 감지하기 위해 특별히 조율된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구로 어떻게 사람들이 3광선의 에너지를 이용하는지를 시각적인 형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한 3광선의 에너지는 순수한 사랑뿐만 아니라 왜곡된 사랑도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들 개인의 에너지장 속에 어떤 왜곡된 사랑의 에너지가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이것이 왜곡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구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가서 세계 역사상 중대한 사건에서 유명 인사들이 상호작용했던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왜곡된 형태의 사랑을 이용해 왔는지, 그 에너지가 그들 사이에 어떻게 흐르고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 인간이 자신의 의식 안에 왜곡된 사랑의 에너지 저장소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는 어떻게 그것을 타인들의 잠재의식 마음속으로 향하게 하여 결국 그들을 제압하거나 설득했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왜곡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게끔 강요당하거나 설득당했습니다.